자, 1월 20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29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일단 21K 지지를 하지를 못하고 밑으로 잠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있는 이슈들을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 위주로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간단하게 어제 매매만 살펴보고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제 매매는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은 쇼 포지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포지션 어제 나가면서 저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수한다는 마음에서 그냥 다 정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저는 위에서부터 숏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포지션 알려드렸는데 이게 안 잡혀도 그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제 마켓가로 정리하고 저도 무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합니다. 저는 항상 말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포지션은 저도 직접 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겠죠. 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지션 잡아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그 전에 잡았던 포지션 종료를 한 거고, 자, 어제 나갔을 때 이제 무포지션 정리하고 무포지션으로 매수 가격들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향들 보면서 여기를 이제 2차 매수가로 진행을 했는데, 자, 현재 가격이 21K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에 보유 포지션이 21013이었어요. 왜냐면 매수 이제 오픈숏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방법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매수 가격을 지정을 해놓는데 매수되고 매수되고 매수됐어요. 그럼 물량이 점점 쌓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한 번에 내리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나중에 물타기도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2차 매수까지 다 되고 했죠. 그래서 물량이 많은 관계로 본절에서 50% 정리하고 숏을 위에서 또 추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절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숏을 위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를 걸어놓고 잤어요. 이게 오전 6시 34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매수 매수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본절에서 한번 컷 날려주고 여기에서 한번 컷 날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를 또 다시 예약을 걸어놓고 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왔을 때 제 본절이 그때는 평단이 여기였죠. 근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곳에 추매가 걸림으로 인해서 제 평단은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평단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이제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포지션을 또 잡고 여기에서 추매하는 구간을 여기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채팅방에서 알려드렸는데 매물대 저항 구간 진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여기에 강하게 저항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1.2K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지션을 여기 윗부분에 해서 꼬리에 매수가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단 작업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본절에서 정리한 거는 여기 이렇게 본절 정리 진행됐고 그 다음 여기에서 쇼 포지션 추가로 진입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평단이 높아졌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매도가 완료되진 않았어요. 매도 완료는 아니고 보유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슈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바로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 챕터 11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블록파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챕터 11이 어떤 내용이냐? 파산 보호 신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법정 관리 제도랑 비슷한 절차, 그래서 기획 회생 절차를 명령하게 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챕터 7이 적용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고, 그리고 재건형은 챕터 11이 적용된다. 그래서 회생에 실패하게 되면 챕터 7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챕터 7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나 일단 이런 것들이 모두 정지가 되고 자산을 청산하도록 파산 관제인을 임명을 하는 게 챕터 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챕터 11 파산은 채무자는 채무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블록파이, 보이저 디지털, 세리우스 이런 3에로 모든 곳들이 지금 챕터 11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회복한 기업이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파산이라고 얘기를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 드리면은 또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1월 3일 내용 찾아보세요. 이거 그냥 검색하면 나오니까 제가 1월 3일 날
이 제네시스 관련 챕터 11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모회사가 있죠. 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자회사, 지금 파산 신청을 한 제네시스, 그리고 그 자회사 또 중에서 그레이스케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어떤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정리한 게 1월 3일 영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의 채권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들 중에 상위 그룹이 뭐 일단 지금 여기 이 영상에서도 말했던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제민이죠. 제민이 거래소. 그래서 DCG 베리 실버트한테 이제 소송을 걸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제미니가 이제 상위 채권자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건 알고 있었고, 이제 미라나라고 바이비트 투자사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저도 바이비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바이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도 바이비트, 비트겟 이제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이 바이비트의 영향이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바이비트 쪽에 문의를 했습니다. 바이비트 저희 개인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바이비트 쪽에 문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뭐 디센트럴랜드가 있어요. 디센트럴랜드도 채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막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채권자들에 관련된 부분, 뭐 특히 이제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빨리 일단은 피하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들, 여기 채권자들이 누가 있는지 보면서 여러분들께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뭐 일단 제일 큰 거는 뭐 코인 관련이니까 디센트럴랜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나오지만 이 모회사가 결국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기 때문에 이 DCG의 자회사에 있는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차트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코인 휴면 기간이라고 해서 오랜 기간 보유한 장기 투자자가 코인을 사용 혹은 매도를 할 때 상승하는 지표.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묵혀있던 주소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휴면에 들어가 있던, 사용하지 않았던 그 주소, 그 지갑이 움직이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무언가 뭘 하겠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걸 팔려고 하든지 뭘 하겠다라는 거죠.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8월쯤부터 이 지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부분. 그래서 2018년과 비슷하게 지금 이 지표가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최종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부분이 100% 맞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말했던 상승 관점이 있고 하락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하락의 위험성도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전에도 여기 휴면 주소가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격이 점점 올라올 때 휴면이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계속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채굴자 같은 경우에도 채굴자 MPI가 지금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채굴자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높으면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채굴자들의 보유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걸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굴자들의 움직임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 보면은, 자, 지금 일단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전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이 추세선 이탈이 됐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4년 하락장도 우리가 체크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트랩존이라고 이제 제가 명칭을 하는 건데,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못하면 또 강하게 하락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트랩존까지 벗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구나.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어졌던 이 구간을 결국은 이제 돌파를 확실하게 해준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년 하락장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되돌림을 주고 반등에 성공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이탈을 했어요. 여기 추세 라인 이탈을 해서 이제 뭐 끝이 나나 싶다가도 되돌림을 실패하고 큰 하락으로 이어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랩존도 벗어나고 되돌림 주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 즉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도 좋아, 이게 만약에 진짜 여기처럼 상승의 시작이 되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정은 눌려주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트랩 나오고, 왜냐면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지금 위에처럼 채굴자들 매도 나오고 사람들의 공포감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돌림을 어느 정도 주고, 근데 그 라인에서 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어준다, 여기에서 버텨준다 라고 했을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되돌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솔직히 저희 뭐 아까 보셨던 뭐 선물 정회원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 공유하는 방입니다. 이제 선물하시는 사람들 위주예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에 포지션 얼마 걸고 아까 보셨던 이런 포지션 나가는 것들, 그래서 이제 선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선물 거래 정회원 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메인 정회원 방입니다. 여기에선 진짜 자료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긴 대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지금 보셨던 이런 자료들도 여기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31일 오후 8시에 마감을 할 겁니다. 현물 정회원, 선물 정회원 이번 2월 정규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의 주실 분들은 늘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아래에 무료 소통방이 있고요. 여기 정회원 모집, 선물 거래 정회원 방 모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의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집을 안 해서 그렇긴 한데 선물 거래 방들은 충분히 지금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물 거래 정회원 아까 메인 정회원 방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차트만 보면서, 저도 이거 차트만 보면서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거를 말하는 차티스트가 아닙니다. 말했던 것처럼 저는 분석가고 여러 경제 시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정말 투자를 오래 하겠다, 대충 하시고 그냥 하실 분들은 안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의미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실 분들만 문의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 제네시스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채팅방에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고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칠게요.